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면접 보러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6시 18분입니다. 많이 늦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면접이라고 하고 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 먹고 그 다음 이제 방송하려고 앉았는데 시장이 제가 1시에 나갔거든요. 제가 나갈 때 시장과 들어와서 받는 시장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 일인가 싶어서 그거 찾는데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대로 파악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오늘 사태가 뭔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많은 일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추측으로 넘겨짓기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79만원이고요. 이거 분명히 나갈 때까지만 해도 플러스 10만원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갔다 오니까 마이너스 6만원으로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같으면 자리를 비울 때는 이제 현금화 시켜 놓고 나가는 게 원칙인데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이제 올인 승부를 건다 이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배팅을 계속 하는 방향으로 5월 6월 2달 남았기 때문에 일턴지 따든지 간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그 이면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나스닥이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정리 안 하고 한 플러스 10만원 돼 있길래 이거 빠져봐야 뭐 본전은 되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약간 속상하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투자자에게 있어서 수익과 손실은 항상 있는 일이죠. 그래서 좀 잃었다고 해서 또 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두고 갔기 때문에 손실 났더라도 제가 한 결정이니까요. 손실은 감수하면 되는 거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6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5월달 들어와서 지금 첫 번째 주에 24만원 벌었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월화수목 4일 동안에 지금 얼마를 잃은지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마이너스 25만원까지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피하지 않고 그냥 승부를 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간밤에 미정시가 나스닥이 1%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4.9%로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5.0%입니다. 근데 뜯어보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근원 물가지수는 뭐 여전하게 높다. 그리고 이제 뭐 0.1포인트 낮아져 가지고 이게 뭐 낮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냥 뭐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굳이 또 나스닥을 1% 끌어올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뜯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스닥 5분봉인데요. 어제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갭으로 떠서 한 1% 정도 상승하는 흐름에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뭐 또 근원 물가 어쩌고 저쩌고 뜯어보니까 별로 좋은 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와갖고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때가 다우지수가 한 0.9% 정도 하락했을 겁니다. 아마 다우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보합까지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장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의 뉴스가 아침에 들었는데 제가 오늘 면접 보느라고 신경 넘사고 잊어버렸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낮지는 않았는데 5%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원래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죠.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렇게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이면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는 전문가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물가가 높아서만이 아니고 금리를 자꾸 올려야만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돈을 막 풀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거품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미국 경기에 타격을 받으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돈이 움직이니까요. 미국 쪽으로 달러가 이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경제를 들어오는 달러의 힘으로 이제 경제를 돌리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미국부터 살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너 왜 자꾸 금리 올리노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탄탄한 고용 지표 그다음에 높은 물가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핑계거리로. 그런데 지난밤에 이제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 이 소리 하기가 좀 눈치 보인다 이런 뉘앙스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올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사라져 버렸다. 요런 느낌으로 해서 6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 금리 동결이 될 것 같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올 후반기에 가면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겠다. 요런 걸 연결시켜 가지고 금리 동결 혹은 올 연말에 가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기술주가 올라갔다. 요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럴듯하죠.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말 잘하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손실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어쨌거나 지금 토탈 해갖고 21만원 손실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말만 잘하면 뭡니까? 일단 뭐 말은 못하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나스닥이 쭉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할 때 이 재료라면은 연준에서 6월달에 금리 동결할 것 같다 이 재료만 하면 이제 증시에 뭡니까 하락하던 한 부분의 악재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계속 내려왔었으니까 금리 인상 우려감이 사라지게 되면 악재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상향하는 협상 그 부분은 그건 우려감은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6월 초에 이제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6월 1일이 한계다. 6월 1일 넘어가면 6월 초반 넘어가면은 부도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협상이 안 돼가지고 막 뭡니까 연방정부 일하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막 그렇게 외상으로 막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결국은 타결이 됐죠. 그러니까 압박을 주면서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곤 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그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할 때 보면 이제 야당은 예산안 못 올려주겠다 그러죠. 왜냐하면 돈 많이 주면은 여당에서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민심을 사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지니까 어떻게든 쥐어짭니다. 짜면 행정부에서는 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뭘 하니까요. 올리자 그러고 여당 야당이 싸웁니다. 싸우다가 이제 협상이 결렬되면은 국회의사당에 쪽수 작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고 문장가 걸어놓고 그럼 이제 바깥에서 도끼하고 뭐 소화기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와갖고 또 마치 조선시대에 뭡니까 성벽 성문 부수듯이 막 밀고 들어가고 이래갖고 난투극 벌어지고 막 난리치죠. 뭐 이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타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타결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이야기다 이리 갔노 정치판에 참 그런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이제 기싸움 하는 거죠. 해가지고
돈을 그냥 선뜻 줘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돈 가지고 민심 막 써갖고 다음 대선이 유리해지니까 공화당은 돈 쥐어 짜갖고 한도를 축소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이 발목 잡아갖고 나라 망하게 생겼다, 공화당 그 책임이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막 합니다. 하다가 갈 때까지 갖고 이판사판 해갖고 이제 월급 못 주고 난리치고 하면 이제 답답한 쪽에서 양보를 하죠. 그렇게 하는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채 한도 그 협상은 악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디폴트 선언하는 일은, 미국이 디폴트 선언하면 망하는 건데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이게 막 그 지수가 내려오면 부채한도 협상 결렬 위기 뭐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면서 정치가 내려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 내려갈 것 같은 상황에서 그걸 핑계거리를 갖다 붙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타결이 됐었습니다. 항상 이제까지. 그래서 그거 빼보고 나면 이제 남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그것도 보시면 그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그거 얘기했죠. 전성질 기념일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해갖고 막 난리쳤죠. 근데 그것도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 립서비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대반격 안 하면은 그 영토를 못 찾거든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못 밀어내면은 계속 이렇게 대치해가지고 서방의 무기를 포탄 계속 둬 이러면은 그 서방에 지금 그 폴란드하고 유럽에 있는 포탄 다 갖다 쓰고 없어요. 우리나라 거 지금 가져가 쓰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없는데 자꾸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치 보여갖고 이제 더 달러 소리도 못하고 한판 붙을게 그러고 이제 무기를 다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았는데 이건 밀고 나가려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이 그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벌판인데 벌판에서 탱크 밀고 들어가면 아무리 뭐 그 레오파드 전차든 뭐 에브람스 전차든 나발이든 간에 그 노출된 그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은 그 다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한 두세 배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한 네다섯 배 더 많은 병력이 들어가야 밀고 나갈 수 있을 건데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밀고 들어갔다가 깨져버리면은 역공당하면은 망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러시아도 함부로 들어가려니까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냥 그 대치 딱 시켜놓고 이제 푸틴이 립 서비스 하는 거죠. 전쟁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 밀고 들어와갖고 우리가 밀리면 우리도 전쟁 동원해갖고 전 국민 해갖고 전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평화 유지 뭐 지역 어떤 이런 쪽으로 보고 있다가 전쟁해버리면 이제 양상이 바뀌는 겁니다. 전면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 그 동원령 발령해갖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총공격해버렸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못 이길 겁니다. 그거는. 근데 전쟁이 아니고 국지전이다 보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반격을 못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은 러시아 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끝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멀리 가는데 그렇게 하고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러나는 악재가 없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악재가 없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길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할 때 이제는 배팅을 좀 많이 할 때가 됐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좋게 봤는데 지금 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봤는데 환율이 지금 1329원까지 갔어요. 이게 아침에 1319원이었는데 그건 한 10원 넘게 갑자기 확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랬는지 아직 이유는 못 찾았습니다. 이건 뭔 때문인지. 나머지는 괜찮은데 환율이 지금 1329원까지 갔다는 거 이건 조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건 지금 제가 그 아침에 못 봤던 부분이고, 아침 제가 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1319원이었기 때문에 환율도 괜찮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요건 좀 걸리는 부분이고, 요것 외에 나머지는 대체로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돌렸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국내 증시거든요. 지금 나스닥 보시면 제가 어저께부터 말씀드렸는데 이때 왜 제가 상승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냐면, 보통 이거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멀리 있는 거 말고요. 여기서 한 번 돌파 시도했다가 밀리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지금 네 번째거든요. 근데 보통 그 매매할 때 5분봉 같은 거 매매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세 번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네 번째는 보통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좀 여기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 시도가 전고점을 여기라고 봤을 때요. 전고점 돌파를 네 번째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 뚫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림을. 그래서 좋게 봤는데 문제는 국내 증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웃긴 게 아침에 제가 그 1시쯤에 면접 보러 나갔거든요. 제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어요. 여기가 1시니까 요때쯤에 준비해가지고 컴퓨터 끄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하고 있고 하니까 요 정도면 뭐 무난하게 지킬 것 같다. 미국 선물지수도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갔다 왔는데 플러스 한 10만원 만들어 놓고 안심하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거래소가 0.22% 하락했고 코스닥은 조금 더 심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확 빠져버렸습니다. 0.63%로 그냥 쭉 급락해 버렸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이건 거의 한 뭐 2시 35분쯤 돼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왜 빠졌을까 해갖고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영향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지금 딱 이때죠. 강보합으로 가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툭 떨어져 갖고 6.78%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에코프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시가총이 너무 큽니다. 15조 7천억짜리잖아요. 15조 7천억짜리인데 이게 코스닥 종목이란 말이죠. 코스닥 종목인데 이 60만원짜리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60만원짜리가 6.78%확 떨어지니까 코스닥 지수가 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쭉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보니까 이건 22조 6천억짜리인데 이게 4%확 빠져버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딸려 내려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장 끝날 즈음에 돼가지고 그리고 에코프로 찾아보니까 뭐 회장 구속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 오늘 실령 해갖고 에코프로 삼형제 급락 나왔죠. 뭐 저쪽에서 그 구속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악재가로 해갖고 이제 빠져버린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2차전지 쪽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이 에코프로가 무너지면서 지수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그 다른 뭐 그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대강 밀려버렸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갔다 왔고 이제 이 상황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정리를 해갖고 현금화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에코프로 하락은 뭐 그 종목의 문제고 저는 어차피 2차전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줄 거 놓고 한 이쯤 오든지 아니면 여기 오든지 잡으려고 지금 줄 거 놨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1차 지지선에 오긴 왔는데 아직까지는 안 잡고 싶죠. 좀 더 오면 여기쯤에서 한번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도 이제 2차전지 한번 노려보려고 대신에 여기까지 오면 잡고 안 오면 안 잡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신용은 별로 없네요. 신용은 별로 없네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빠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악재로 인해서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선은 지지를 하고 상승 쪽으로 돌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분에서는 하락하는 걸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요게 하락 추세라면 들어 올리다가 실패하고 이 선 깨고 내려가면 한 여기 정도까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하락 추세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고 들어 올리게 되면은 여전히 상승 추세 쪽으로 봐야 된다면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서 지금 해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때까지만 해도 꺾여서 내려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다시 들어올리는 이 부분에서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봤는데 오늘 밀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방향을 조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보고 대응하자.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내리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매매한 종목만 설명드리고요. 시장도 안 봤는데 벌써 20분 동안이나 떠들었네요. 이 진짜 아무 주제나 없이 그냥 막 떠들기 시합 같은 거 하면 제가 잘할 것 같습니다. 원고도 없이 그냥 막 하염없이 뜰 수 있죠. 오늘 모처럼 밖에 햇볕을 받으면서 버스 타고 한번 나갔다 왔더니만은 지금 좀 약간 정신세계가 평소와 다른 어떤 몽롱한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잠시 몇 킬로 샜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유신, 덕신하우징, 풍산이었었어요. 덕신하우징 300, 풍산 300, 유신 200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가기 전에 풍산은 오늘 상승해 가길래 요거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만원 중에 150만원을 이익 실현했습니다. 요건 잘했거든요. 이거 풍산이 대장 종목이 아닌데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사우디하고 뭐 방산 1조 펀드 이야기 나오면서 퍼스텍이 급등했었고요. 시간외로. 그 다음 한일단조 빅텍 뜨는데 풍산이 시간에서 상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는 거 잡기는 퍼스텍이 한 6% 가까이 떴으니까 못 잡고 보합인 풍산을 300만원 잡았는데 이게 한 2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아침에. 그래서 여기서 15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요건 이제 수익 실현해갖고 요건 잘했고 잘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 유신이 다시 뒤로 밀리길래 이건 진짜 승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31,000 이게 얼마에 샀더라. 추가로 괜히 잡아가지고 유신을 32,100원에 샀네요. 32,100원이니까 초반에 여기서 잡았네. 32,100원 여기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걸 또 2.49%나 뒤로 더 밀어가지고 손실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내려가고는 있는데요. 이건 이 한미글로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되돌아 내려가는 거고 신용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빠지고 있는 건데 유신은 여기서 봤을 때 올라간 만큼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빠진 만큼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신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6%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는 한번 홀딩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네옴시티라든가 그다음 가덕도 신공항 뭐 국내 철도공사 등등 해서 지금 공사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지 재료가 여기 안 붙어 가지고 매수세가 실종돼 가지고 밀리고 있는 거지 이 종목 자체가 전망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이건 다 나왔던 뉴스들이죠. 그래서 유신은 이게 148만 주밖에 안 됩니다. 유동 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매수세가 안 붙으면 호재성 재료가 없으면은 그냥 쭉쭉 흘러내립니다. 안 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거를 매수를 안 해주고 가만 놔둬버리면 미수 들어있던 사람들이 답답해갖고 못 견디고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면 그냥 계속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어제부터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기죠.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어제는 특히나 SG 정권에서 매도 나와버리는 바람에 쭉 흘러내렸고요. 오늘도 가만히 놔두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한미글로벌은 내려가고 있고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걱정은 되고 답답하니까 이제 거리량은 없고 그러니까 자꾸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충분히 다 빠지고 나서 이제 세력들이 이 정도 빠졌으면 됐다 싶을 때 그때 매수 들어오면 순식간에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요 계속 흘러내렸죠. 이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화병 도졌을 겁니다. 그냥 계속 내리죠. 특별한 것 없이. 근데 다 빠지고 나면 확 당겨 올려버리는 겁니다. 한 방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쯤에서 한번 당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당하고 한번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꾸 내려가지고 손절해 버리니까 그 다음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쯤에서 한번 잡아가지고 급등할 때 한번 먹고 이 손실 났던 것만 만회를 했었는데, 돌릴 때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쫙 당겨 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선이면 다 내려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더 빠지는 건 좀 오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의 문제다 그러고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심 100만원 더 잡아갖고 300만원 만들었고요. 덕신하우징은 여전히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아침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한 1.5% 정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뚝 떨어져 가지고 하락 마감해 버렸습니다. 이 한 방에 그냥 1%대 상승하고 있던 게 마이너스 0.21%로 뚝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이거 뚫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홀딩 관점으로 300만원 가지고 있고요. 풍산은 150만원 팔고 150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이것도 여기가 거의 바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방산 펀드 이야기도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방향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돌아서 올라가면 따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그냥 150만원 남겨놨습니다.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오늘 신규로 잡은 종목입니다. 이거 코리아 FT는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되게 좋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좋았던 게 아진산업, 이 종목도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 대원강업도 제가 여기서 잡았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빠져버렸고, 한일단조는 이날 잡아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빠졌는데 오늘 더 올라가 버렸죠, 위로. 그래서 이 전부 다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 다 올라가 버린 종목 따라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평화산업도는 상한가 들어갔고, 뭐 한데 이거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호전되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좀 덜 올라간 게 뭐 있는가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한일단조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거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코리아 FT는 이게 실적이 좀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누르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자. 아직까지 급등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2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성광면도는 조선 부품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요. 요것도 정권사에서 평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강한 상승 나오고 나서 지금 하루 이틀 3일 한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 아니면 월요일쯤에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통 강하게 한번 올라가고 나면 한 3, 4일 쉬었다가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이런 건 이제 그냥 지켜보다가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제 투자 원칙 바꿨죠. 승부를 건다 이런 관점으로 올라가기 전에 잡고 한번 버티자 이런 느낌으로 성광면도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뉴프렉스인데, 이거는 회로기판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회로기판 중에 인터플렉스 이 종목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한 번도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오늘 또 10%는 올라가 버렸는데요. 이 종목도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번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회로기판 쪽이 올라가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먹을 종목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해버렸고요. 뉴프렉스는 좀 비교적 정직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올라가고 싶어도 여기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벗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1차 매수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엔젤 이거는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제역 발생된 부분, 대장이 대성미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성미생물하고, 그 다음, 구글이, 뭐죠, 인공, 이름 뭐죠? 바든가 뭔가 하는 거.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 뭐, 한다 그래가지고, 구글 관련돼서 유엔젤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해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따라잡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진짜 일단 잡고 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확 올라가 버렸고 얘는 못 잡았고 유엔젤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또 막판에 가서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잡은 거는 잘 잡은 거는 막판에 내려와 버렸고 못 잡은 거는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둘 다 여기서 그냥 눈 딱 감고 잡았었어야 되는데 약간 내려오면 잡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다가 그냥 논스톱으로 상한가 꽂혀버렸습니다. 이건 대성미생물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달청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장이 맞습니다. 맞고 이게 유동 물량이 23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사쁘면 다 올라가 버립니다. 몇 알 사람만 없으면 순식간에 그냥 닫아버리죠. 그래서 이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 좀 남습니다. 근데 이미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뒷북만 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젤은 100만원 잡았다가 본전에 한 70만원 팔고 지금 한 3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 8종목이고요. 1280만원입니다. 비중을 상당히 좀 많이 높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라서 조금 안 좋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